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별 후 혹은 큰 다툼 뒤에 당신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리라.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 소위 연락 끊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당신의 침묵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혹시 그녀도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이 보내지 않는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그녀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르지 않는 통화 버튼처럼 그녀의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긴장감이 점점 당신의 온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머릿속을 맴도는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불안감으로 자라납니다. 그녀는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까?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먼저 손을 내밀고 맙니다. 이 정체 모를 게임에서 규칙조차 모른 채 패배하는 기분. 이 상황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은 먼저 연락하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이 그 힘에 굴복할 때에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이를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의 초점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연락 끊기는 누가 먼저 무너지나 경쟁하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내면의 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계 심리학의 날카로운 통찰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가장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장 적게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녀의 침묵이 당신에게는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서사를, 당신의 감정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함께 하나의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십시오. 나는 반응하는 대신 힘을 선택한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쫓거나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 역시 연락을 끊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판을 뒤집고 당신의 힘을 되찾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락 끊기는 단순한 전략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 핵심에는 초연함, 자기 통제, 그리고 자신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파테이아, 즉 외부의 자극이나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는 모두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내면화하면 당신은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연락 끊기는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침묵이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 소통의 부재가 그토록 큰 불안을 일으킬까요? 정답은 집착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반응, 인정, 심지어 존재 자체에 집착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할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당신이 이 집착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길, 즉 초연함을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초연함이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이나 행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강인함의 기초입니다. 당신의 외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내면의 평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 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연락 끊기는 힘의 역학을 바꿉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대 패턴을 깨뜨립니다. 만약 그녀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즉시 답장하는 당신의 모습에 익숙했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침묵이 그녀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며 평화를 느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락 끊기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의 당신 본연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논리뿐만 아니라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 심리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은 희소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신비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끊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구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희소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이전에 없던 공백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쏟았던 관심, 인정, 그리고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연락 끊기는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며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패턴을 파괴하고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방아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에 대한 마음이 끝난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신비감입니다. 당신이 덜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자신을 설명하려 하거나 관계의 마무리를 구걸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매력적인 아우라를 풍기게 됩니다. 침묵은 마치 빈 종이와 같아서 상대방이 그 공백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채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침묵이 절박함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휴대폰만 쳐다보며 날짜를 세어가며 그녀가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초연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초점을 그녀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을 당신의 삶을 재건하고 가장 단단하고 매력적인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뿌리를 둘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잠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당신에게 연락을 끊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무관심하거나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시작했다면 그녀는 그것을 일종의 도전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침묵을 깨는 대신 당신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 역시 자신만의 이유로 연락을 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과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 끊기는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자신을 위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과는 상관없이 그녀 자신의 여정인 셈입니다. 셋째, 그녀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침묵을 깰 것인지, 자신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혹은 반응하지 않느냐가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의 자신과 관계가 끝난 후의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간 동안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단단해진다면 그 에너지는 멀리서도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알게 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것으로 내버려 두십시오. 분석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녀의 행동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어떻게 바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를 강요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쫓는 순간 당신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당신이 쫓는다는 것은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그녀의 행동에 묶여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꼴이죠. 이것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탄승객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통제력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가르칩니다. 그 통제권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발 디딜 곳을 잃게 됩니다.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을 만큼 용감하고 반응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할 만큼 용감한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쫓을 때 당신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다. 나는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쫓지 않고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때 당신은 초점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맹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 강인함, 그리고 신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그녀가 연락하도록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진실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준다는 것은 특정 결과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기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쫓는 행위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앞당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즉 감정적 강인함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몸을 만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그녀에 대한 생각에서 당신의 성장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한 사람의 부재가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불안, 슬픔, 분노가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과 당신 자신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목적의식을 재발견하십시오. 이 관계 이전에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열정, 목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침묵의 시간은 당신이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날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녀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이별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재건축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침묵의 시간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파워무브로 전환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일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쫓지 않고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탄력있고 침착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연락 끊기를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의 예술을 마스터하십시오. 그녀가 기대하던 모습, 즉 항상 먼저 연락하고 반응하던 사람의 모습을 멈출 때 당신은 신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묵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진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걸맞은 에너지를 가지십시오. 만약 그녀가 다시 연락해 온다면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침착함,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으로 응대하십시오.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결론적으로 그녀 역시 연락을 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선택이 되게 하고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그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쫓을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압박감에 무너질 필요도 없는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연락 끊기는 그녀를 위한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감정적 강인함을 기르고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껴안을 기회입니다. 그녀가 다시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당신이 되어야 할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워진 채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녀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성장, 당신의 변화, 이것들이야말로 그녀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을 뛰어넘어 성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명확함과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힘, 회복 탄력성의 뿌리를 둔 이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이며 진정한 권력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강인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별 후 혹은 큰 다툼 뒤에 당신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리라.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 소위 연락 끊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당신의 침묵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혹시 그녀도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이 보내지 않는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그녀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르지 않는 통화 버튼처럼 그녀의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긴장감이 점점 당신의 온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머릿속을 맴도는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불안감으로 자라납니다.
그녀는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까?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먼저 손을 내밀고 맙니다. 이 정체 모를 게임에서 규칙조차 모른 채 패배하는 기분. 이 상황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은 먼저 연락하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이 그 힘에 굴복할 때에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이를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의 초점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연락 끊기는 누가 먼저 무너지나 경쟁하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내면의 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계 심리학의 날카로운 통찰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가장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장 적게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녀의 침묵이 당신에게는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서사를, 당신의 감정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함께 하나의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십시오. 나는 반응하는 대신 힘을 선택한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쫓거나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 역시 연락을 끊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판을 뒤집고 당신의 힘을 되찾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락 끊기는 단순한 전략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 핵심에는 초연함, 자기통제, 그리고 자신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파테이아 즉
외부의 자극이나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는 모두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내면화하면 당신은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연락 끊기는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침묵이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 소통의 부재가 그토록 큰 불안을 일으킬까요? 정답은 집착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반응, 인정, 심지어 존재 자체에 집착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할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당신이 이 집착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길, 즉 초연함을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초연함이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이나 행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강인함의 기초입니다. 당신의 외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내면의 평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연락 끊기는 힘의 역학을 바꿉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대 패턴을 깨뜨립니다. 만약 그녀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즉시 답장하는 당신의 모습에 익숙했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침묵이 그녀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며 평화를 느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락 끊기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의 당신 본연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논리뿐만 아니라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 심리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은 희소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신비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끊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구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희소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이전에 없던 공백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쏟았던 관심, 인정, 그리고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연락 끊기는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며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패턴을 파괴하고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방아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에 대한 마음이 끝난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신비감입니다. 당신이 덜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자신을 설명하려 하거나 관계의 마무리를 구걸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매력적인 아우라를 풍기게 됩니다.
침묵은 마치 빈 종이와 같아서 상대방이 그 공백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채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침묵이 절박함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휴대폰만 쳐다보며 날짜를 세어가며 그녀가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초연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초점을 그녀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을 당신의 삶을 재건하고 가장 단단하고 매력적인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뿌리를 둘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잠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당신에게 연락을 끊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무관심하거나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시작했다면 그녀는 그것을 일종의 도전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침묵을 깨는 대신 당신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 역시 자신만의 이유로 연락을 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과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락 끊기는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자신을 위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과는 상관없이 그녀 자신의 여정인 셈입니다. 셋째, 그녀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침묵을 깰 것인지, 자신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혹은 반응하지 않느냐가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의 자신과 관계가 끝난 후의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간 동안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단단해진다면 그 에너지는 멀리서도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알게 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것으로 내버려 두십시오. 분석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녀의 행동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어떻게 바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를 강요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쫓는 순간 당신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당신이 쫓는다는 것은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그녀의 행동에 묶여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꼴이죠. 이것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탄승객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통제력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가르칩니다. 그 통제권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발 디딜 곳을 잃게 됩니다.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을 만큼 용감하고 반응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할 만큼 용감한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쫓을 때 당신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다. 나는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쫓지 않고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때 당신은 초점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맹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 강인함, 그리고 신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개임을 하거나 그녀가 연락하도록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진실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준다는 것은 특정 결과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기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쫓는 행위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앞당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즉 감정적 강인함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몸을 만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그녀에 대한 생각에서 당신의 성장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한 사람의 부재가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불안, 슬픔, 분노가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과 당신 자신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목적의식을 재발견하십시오. 이 관계 이전에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열정, 목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침묵의 시간은 당신이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날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녀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이별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재건축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침묵의 시간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파워무브로 전환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일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쫓지 않고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탄력 있고 침착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연락 끊기를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의 예술을 마스터하십시오. 그녀가 기대하던 모습, 즉 항상 먼저 연락하고 반응하던 사람의 모습을 멈출 때 당신은 신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묵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진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걸맞은 에너지를 가지십시오. 만약 그녀가 다시 연락해 온다면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침착함,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으로 응대하십시오.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결론적으로 그녀 역시 연락을 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선택이 되게 하고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그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쫓을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압박감에 무너질 필요도 없는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연락 끊기는 그녀를 위한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감정적 강인함을 기르고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껴안을 기회입니다. 그녀가 다시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당신이 되어야 할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워진 채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녀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성장, 당신의 변화, 이것들이야말로 그녀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을 뛰어넘어 성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명확함과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힘, 회복 탄력성의 뿌리를 둔 이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이며 진정한 권력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강인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별 후 혹은 큰 다툼 뒤에 당신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리라.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 소위 연락 끊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당신의 침묵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혹시 그녀도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이 보내지 않는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그녀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르지 않는 통화 버튼처럼 그녀의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긴장감이 점점 당신의 온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머릿속을 맴도는 의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불안감으로 자라납니다. 그녀는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까?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먼저 손을 내밀고 맙니다. 이 정체 모를 게임에서 규칙조차 모른 채 패배하는 기분. 이 상황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은 먼저 연락하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이 그 힘에 굴복할 때에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이를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의 초점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 자신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연락 끊기는 누가 먼저 무너지나 경쟁하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내면의 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계 심리학의 날카로운 통찰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가장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장 적게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녀의 침묵이 당신에게는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서사를, 당신의 감정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함께 하나의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십시오. 나는 반응하는 대신 힘을 선택한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쫓거나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 역시 연락을 끊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판을 뒤집고 당신의 힘을 되찾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락 끊기는 단순한 전략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 핵심에는 초연함, 자기통제, 그리고 자신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파테이아, 즉 외부의 자극이나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는 모두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내면화하면 당신은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연락 끊기는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침묵이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 소통의 부재가 그토록 큰 불안을 일으킬까요? 정답은 집착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반응, 인정, 심지어 존재 자체에 집착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할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당신이 이 집착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길, 즉 초연함을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초연함이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이나 행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강인함의 기초입니다. 당신의 외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내면의 평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연락 끊기는 힘의 역학을 바꿉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대 패턴을 깨뜨립니다. 만약 그녀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즉시 답장하는 당신의 모습에 익숙했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침묵이 그녀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며 평화를 느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락 끊기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의 당신 본연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논리뿐만 아니라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 심리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은 희소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신비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끊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구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희소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이전에 없던 공백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쏟았던 관심, 인정, 그리고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연락 끊기는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며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패턴을 파괴하고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방아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에 대한 마음이 끝난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신비감입니다. 당신이 덜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자신을 설명하려 하거나 관계의 마무리를 구걸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매력적인 아우라를 풍기게 됩니다. 침묵은 마치 빈 종이와 같아서 상대방이 그 공백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채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침묵이 절박함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휴대폰만 쳐다보며 날짜를 세어가며 그녀가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초연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초점을 그녀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이 시간을 당신의 삶을 재건하고 가장 단단하고 매력적인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뿌리를 둘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잠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당신에게 연락을 끊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무관심하거나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